생각보다 불안한 센터백 라인. 반다이크의 재계약은 공식 발표만을 앞둔 가운데 그의 파트너를 비롯해 팀 스쿼드에 있는 수비수들의 미래는 전부 불투명합니다. 코나테의 경우 1년만을 남겨둔 상황이고 고메즈 콴사는 계약, 퍼포먼스를 이유로 매각될 가능성도 존재하죠. 과연 리버풀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리버풀의 잠재적인 센터백 라인에 대해 가볍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테 계약 상황. 계약 만료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리버풀은 코나테와의 계약에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분은 합의에 근접했으며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로마노가 이렇게 코멘트한 것을 보아 계약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까지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것일까? 약간의 추측을 해보자면 결국엔 돈입니다. 코나테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주급은 8만 파운드, 발표된 곳에 따라 7만 파운드, 8만 파운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금액을 받는다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의 에이전트가 현재 요구하는 금액은 약 20만 파운드. 아마 옵션을 포함했든 뭐든 모르겠지만 고정 주급으로 따지더라도 8만 파운드에서 약 2배가량 올라온 16만 파운드 이상을 언급하고 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에이전트 측에서는 처음에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 협상할 확률이 높다 보니 20만 파운드에 맞춰질 확률은 낮지만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등등 코나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급되는 구단이 몇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자유계약을 통한 이탈, 아놀드의 사례를 보아 1년 남은 상황에서 코나테가 프랑스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진다거나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자신에게 유리한 주급을 받기 위한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계약과 관련된 일들은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뒤 코나테의 자유계약 이탈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시즌도 우승 싸움을 해야 하는 리버풀 입장에서 코나테를 잃는 것은 치명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코나테 20만 파운드가 합당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도 존재합니다. 비교하기 위해 우선 팀 내 주급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다시피 리버풀이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절대 판매하지 않을 선수, 리그 베스트급 성장을 기대하는 선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서부터 현 2025년까지 20만 파운드를 건드렸던 선수의 이름을 보시면 모하메드 살라, 반다이크, 티아고, 핸더슨, 알리송, 아놀드는 18만 파운드, 이 선수들이 전부입니다. 알리송의 경우 15만 파운드로 나와있지만 20만 파운드로 주급이 상향되었을 거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팀 내에서의 위상 자체가 다른 수준에 도달해야만 20만 파운드를 터치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되었든 팀 내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든 지금의 선수들이 20만 파운드를 받는 데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볼 리버풀 팬은 아무도 없죠. 이런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리버풀은 첫 번째 계약 협상에서 20만 파운드를 보장해주는 선택을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음 협상에서는 곧바로 30만 파운드를 건드리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5살 안팎의 선수를 데려온다면 15만 파운드 안팎에서 묶어둔 다음에 좋은 활약을 보인다? 28살에 25만 파운드 이하로 묶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상천외한 활약을 보인다면 아놀드와 같이 22살에 18만 파운드도 받을 수는 있죠. 아무튼 핵심은 언제나 효율입니다. 효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구조를 위함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코나테가 25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20만 파운드를 건드리게 된다면 다음 재계약 협상에서 요구하는 금액 단위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상 이번 재계약 이후 28살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매각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한 다음에 활약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매각을 선택해야 되고 활약을 못한다면 고정 20만 파운드를 통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퇴양난 구조에 빠지게 되다 보니 구단 입장에서도 최대한 고정 주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며 선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 코나테가 1년 뒤 자유계약으로 나가려는 의사가 보인다면 리버풀도 빌드업 능력에서 슬롯의 입맛에 맞는 센터백을 데려오면서 새로운 구조로 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라, 반다이크 두 선수를 모두 고주급에 묶어두면서 2년 동안 최대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구단 입장에서 코나테를 내보내는 선택은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코나테와 다른 유형으로 빌드업에 능한 선수를 데려와서 코나테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택할 확률이 높겠죠.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도 최대한 주급을 낮추면서 협상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고메즈 콴사의 미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97년생 고메즈, 03년생 콴사, 99년생 코나테의 앞뒤로 경쟁, 백업
백업을 해줄 자원 2명 모두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선 고메즈부터 얘기해보면 지난 여름부터 출전 시간을 이유로 이미 판매 가능한 선수로 분류되었습니다. 리버풀도 이적 시장 막바지까지 고메즈가 팀을 찾을 수 있게 시간을 주었을 만큼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고메즈가 팀을 떠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코나테의 경쟁 센터백 자원이자 멀티플레이어를 잃게 되어 좌우 센터백을 모두 뛸 수 있는 유형을 찾을 확률도 올라가겠죠. 콴사로 넘어가보면 물론 팬들 입장에서 이번 시즌 콴사의 퍼포먼스를 두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03년생의 콴사는 당장 3월 A매치 기간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뽑힐 만큼 선수가 가진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피어스 또한 아르네 슬롯의 장기적인 플랜에 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뉴캐슬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리버풀은 콴사와 다음 시즌을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이 또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03년생의 팀그로운 선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는 센터백을 한 시즌 만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리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겠죠. 그럼 이제 센터백 4명을 함께 봅시다. 왼쪽 센터백 자리에는 반다이크, 고메즈, 콴사,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는 코나테, 고메즈, 콴사. 고메즈가 이탈하는 순간 센터백 3명, 콴사가 왼쪽, 오른쪽 모두 백업으로 내려갑니다. 만약 콴사도 판매한다? 당장 리버풀은 반다이크 자리에서 로테이션을 뛰는 센터백과 함께 코나테의 백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콴사는 라이트백에서도 출전하고 있는 터라 내년 시즌 보강해야 하는 자리가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잠재적인 라이트백 백업 선수도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콴사까지도 내보낸다면 잠재적으로 데려와야 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데 콴사가 앞으로 좀 잘해야겠죠. 05년생 하위선 관심. 그렇다 보니 리버풀이 본머스의 하위선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리버풀이 하위선을 데려오려 할까? 첫 번째, 양발잡이로 좌우 센터백 모두 활용 가능. 본머스에서는 좌측에서 고정적으로 출전했습니다. 이는 반다이크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반다이크의 직접적인 대체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05년생 미래 자원으로 최고의 나이를 지니고 있다. 이미 리버풀은 지난 여름 레니오로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터라 05년생의 하위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반다이크의 대체자로 분류하는 동시에 99년생 코나테의 백업으로 최적화된 나이대이기 때문이죠. 19살, 20살의 선수는 당장 주전급으로 빅클럽에서 뛰기보단 반다이크와 같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받으며 적절한 출전 타임을 가져갈 수 있어서 리버풀이 무조건적으로 노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본머스에서 주급 3만 파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로 이적하더라도 8만 파운드 언저리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250%가량 올려줘도 9만 파운드가 안됩니다. 세 번째, 리그 적응을 끝마친 빌드업 좋은 센터백. 요로에게 6천만 유로, 11만 파운드의 주급, 출전 보장,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았던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어린 선수에게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주급과 함께 출전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빅클럽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승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경험이 적은 선수를 고정적으로 활용할 순 없으니까요. 이 관점에서 하이선은 꽤나 좋은 조건을 주더라도 영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 베이스에도 어울렸기 때문이죠. 이라올라 감독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역압박, 트랜지션, 다이렉트 플레이.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위리겐 클롭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말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볼을 점유하면서 패스 숫자를 높여 세밀한 저템포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고템포 축구를 통해 최소한의 패스로 전방에 볼을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스탯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회 이상의 패스 시퀀스 수치에서 전체 4위, 공격 상황마다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르케저와 같이 볼을 공격적으로 운반하는 풀백이 중요하고 하위선처럼 빠르게 패스기를 찾아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유형들이 이라올라 감독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방향 또한 과르디올라와 클롭 사이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만큼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기를 찾을 수 있는 유형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드진 입장에서도 감독 입장에서도 팀 스타일 면에서도 하위선은 리버풀이 가장 좋아할 만한 옵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 코나테에 대한 재계약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놀드가 자유계약으로 나가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코나테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6년 여름 이적할 수도 있죠. 당장 고메즈의 이탈 확률이 높은 가운데 리버풀이 리그 적응을 끝마친 하위선을 데려오면서 뎁스를 채운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센터백 추가 영입도 필요하겠죠. 추후 하위선 관련 전술적인 방향성과 관련된 추가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